언제부터였을까요? 하루는 점점 길어지는데 그 하루가 점점 무의미해졌습니다. 아침이 와도 반갑지 않고 누굴 만나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내가 살아있다는 건 그냥 숨을 쉬고 있다는 뜻일까요? 혹시 이렇게 사라지는 게 당연해진 건 아닐까요? 노년은 그렇게 조용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첫째, 거울 보기가 싫어졌습니다. 예전엔 아침마다 거울을 보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머리를 정리하고 옷매무새를 다듬고 눈빛을 확인하고 나서야 문을 열었죠. 거울은 나를 다듬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거울 앞에 서는 것 자체가 불편해졌습니다. 피할 수 있다면 피하고 싶고 스쳐 지나가는 유리창도 외면하게 됩니다. 왜일까요? 거울이 싫어진 게 아니라 거울 속에 내가 낯설어졌기 때문입니다. 낯선 얼굴이 낯선 감정을 불러옵니다. 거울을 보면 익숙해야 할 내 얼굴이 어딘가 이상합니다. 눈가는 푹 꺼지고 입가에는 늘어진 선이 걸려 있습니다. 이게 나였나? 과거에 생기 있던 얼굴은 사라지고 대신 어디선가 본 듯한 노인의 얼굴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단순히 주름이 아닙니다. 문제는 내가 나를 못 알아보겠다는 데에 있습니다. 나이 들면 누구나 외모가 변한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정작 내 얼굴이 낯설게 느껴질 줄은 몰랐습니다. 그 낯설미 감정을 무디게 만들고 감정이 사라진 얼굴을 마주하는 게 두려워지는 겁니다. 거울을 피하는 습관이 시작됩니다. 이 변화는 조용히 시작됩니다. 욕실 거울 앞에서 최대한 시선을 피하고 외출 준비할 때도 조명 아래 서지 않으려고 애쓰게 됩니다. 사진 찍히는 걸 싫어하게 되고 가끔 찍힌 사진을 보게 되면 괜히 기분이 상하죠. 나 이랬었나? 어쩌다 이렇게 됐지. 그 감정은 단순한 아쉬움이 아닙니다. 자기 정체성의 균열입니다. 내가 나를 못 받아들이게 되면 모든 것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외모의 변화가 아닌 존재의 변화입니다. 많은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정도면 괜찮지, 나이 들었는데 당연한 거 아냐? 하지만 그건 표면적인 위로일 뿐입니다. 이 변화는 단순히 노화 문제가 아닙니다. 존재의 중심이 흔들리는 과정입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하루를 대하는 태도도 사람을 대하는 방식도 달라집니다. 거울 속 내가 초라해 보이면 내 삶도 초라해지는 기분이 듭니다. 이건 단순한 기분이 아니라 행동에 영향을 줍니다. 외출을 줄이고 대인관계를 피하고 결국은 스스로를 사회에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치장도 안 하게 되더라고요.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이런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화장도 안 하게 돼요. 머리도 그냥 묶고 말지요. 예쁘게 입는 게 뭐가 의미 있겠어요. 이 말들은 겉으로는 체념처럼 들리지만 속으로는 자신을 향한 무언의 포기입니다. 치장을 안 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치장을 하고 싶은 마음조차 사라지는 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거울과 함께 시작됩니다. 거울 속 나를 바라보는 시간이 줄어들수록 삶의 동기와 에너지도 함께 줄어듭니다. 자존감의 시작은 시선입니다. 노년이 되어도 자존감을 유지하는 분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조금 더 천천히, 조금 더 부드럽게 자신을 바라보려는 노력을 합니다. 거울 앞에서 미소 짓는 연습을 하기도 하고 좋아하는 색 옷을 꺼내 입으며 기분을 다잡습니다. 이 작은 시선 하나가 하루 전체를 바꿉니다. 거울 속 얼굴을 마주하는 태도는 내 삶 전체를 바라보는 태도와 이어집니다. 자존감은 거창한 성취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오늘 아침 내 얼굴을 어떻게 바라보았는가에서 시작됩니다. 거울 속 나와 다시 친해지는 법. 아침에 거울을 무시하지 마세요. 눈 마주치기 싫더라도 3초만 자신을 바라보세요. 눈을 먼저 보세요. 주름이 아닌 눈빛에서 감정이 살아납니다. 오늘 나에게 한마디 건네보세요. 괜찮아, 오늘도 수고해. 짧은 말로도 달라집니다. 좋아했던 물건, 색, 스타일을 복원하세요. 과거의 내가 나였음을 다시 떠올리는 데 도움됩니다. 사진을 피하지 마세요. 지금의 나도 충분히 기록할 가치가 있는 사람입니다. 거울은 나를 지우는 곳이 아닙니다.
이 나이에 거울을 마주한다는 건 젊은 시절처럼 단장을 위한 시간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기에 더 필요합니다. 나를 잊지 않기 위해, 내 감정이 살아있음을 확인하기 위해, 그리고 무엇보다 나는 아직 살아있다는 걸 스스로 확인하기 위해. 거울 앞에 서보세요. 당신이 지금까지 살아낸 세월이 그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주름보다 훨씬 아름답습니다. 둘째, 문 앞까지 나가는 게 일입니다. 아침에 눈은 떴지만 몸이 쉽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계획은 있었습니다. 가볍게 시장을 보고 오거나 보건소 한번 들러보거나. 그런데 생각과는 다르게 하루가 흘러가 버립니다. 몸이 무겁다기보다 문 앞까지 가는 마음이 더 무겁습니다. 이제는 외출 자체가 큰 결심이 되어 버렸습니다. 계단 몇 개가 이렇게 버거울 줄은 몰랐습니다. 젊었을 땐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나가면 계단을 내려가고 버스를 타고 시장을 돌고 친구를 만나 커피를 마셨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현관 앞 신발장에 선 순간부터 숨이 차기 시작합니다. 문을 열기까지 몇 번을 머뭇거립니다. 오늘 정말 나가야 하나? 그냥 내일 할까? 비도 오고 조금 피곤하고. 이렇게 이유를 찾다 보면 결국 나가지 않게 됩니다. 몸이 아니라 마음이 먼저 꺾이는 순간입니다. 외출이 줄어들면 감정도 줄어듭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편하게 쉬세요. 집에서 푹 쉬세요. 하지만 그 편함이라는 말 뒤엔 관계 단절과 자극 소멸이라는 문제가 숨어 있습니다. 밖에 나가면 불편한 일도 생기지만 그만큼 마음도 움직입니다. 햇살을 맞고 바람을 느끼고 사람을 보고 그 모든 것이 작은 감정의 파동이 됩니다. 하지만 외출을 멈춘 지 오래되면 감정도 무뎌집니다. 슬퍼도 그냥 참게 되고 기뻐도 표현하지 않게 됩니다. 결국 무덤덤함이 일상이 되면 인생도 조용히 흐릿해집니다. 신발 한 켤레가 말해주는 삶의 범위. 신발장이 변합니다. 예전엔 운동화, 구두, 실내화, 슬리퍼까지 다양했습니다. 지금은 슬리퍼 하나, 외출용 신발 하나, 더는 추가되지 않고 더는 마모되지도 않습니다. 신발이 닳지 않는다는 건 그만큼 밖에 나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마음 한쪽이 쓸쓸해집니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지만 내가 스스로 작아지는 느낌입니다. 나는 지금 점점 세상 밖으로 사라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히 들이닥칩니다. 외출이 두려워지는 진짜 이유는 몸이 아닙니다. 물론 관절이 아프고 허리가 당기고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외출이 어려워지는 진짜 이유는 몸보다 의지입니다. 누구도 나를 기다리지 않는다는 감정, 가봤자 특별한 일이 생기지 않는다는 기대 없음, 그리고 괜히 나갔다가 쓰러지면 어쩌지? 라는 불안감. 이 감정들이 몸보다 먼저 나를 가만히 눌러 앉히고 맙니다. 외출을 멈춘 그날부터 나도 멈추기 시작합니다. 하루 이틀쯤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한 달, 몇 달, 그렇게 외출이 사라지면 나라는 사람도 조용히 사회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밖에 나가야 볼 수 있는 것들, 밖에 나가야 들을 수 있는 이야기들, 그리고 밖에 나가야 느낄 수 있는 기운들이 있습니다. 그걸 놓치는 순간 내 삶도 축소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문 앞까지 가는 힘이 필요합니다. 거창한 외출이 아닙니다. 멀리 갈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오늘 문 앞까지만 나가보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현관을 열고 햇살을 한번 마셔보세요. 계단 몇 개라도 걸어 내려가 보세요. 집 앞 꽃집 앞까지라도 가보세요. 생각보다 마음이 달라집니다. 몸이 아니라 기분이 먼저 걸어 나가게 됩니다. 외출은 용기가 아니라 루틴이 되어야 합니다. 외출이 큰 결심이 되면 자주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습관처럼 아무 감정 없이 하는 구조를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월, 수, 금은 무조건 외출하는 날로 정하기. 같은 시간, 같은 코스를 반복해서 안심 경로 만들기. 혼자 걷기 불편하면 가까운 복지관, 시장, 공원에 나의 정해진 길 만들기. 작은 반복이 큰 움직임을 만들고
그 움직임이 내 인생의 활기를 다시 불러옵니다. 밖에 나가야 안에서도 사라집니다. 많은 분들이 말합니다. 이젠 나갈 데도 없고 나갈 이유도 없어요. 하지만 그 말 속엔 살고 싶다는 의지가 숨어 있습니다. 나가야 다시 움직이고, 움직여야 감정이 살아나고, 감정이 있어야 사람도 음식도 삶도 달라집니다. 밖으로 나가는 건 세상으로 나가는 일이자 다시 나를 깨우는 일입니다. 오늘 한번 문 앞까지라도 나가보시면 어떨까요? 그 문은 세상과 연결되는 문이기도 하지만 당신 자신과 다시 연결되는 문이기도 하니까요. 셋째, 웃을 일이 없어지니까 얼굴이 굳어집니다. 사람 얼굴에는 그 사람의 삶이 담긴다고 합니다. 기쁜 시간을 많이 보낸 사람은 눈가에 웃음 자국이 남고 늘 조심하고 억눌린 삶을 산 사람은 입술과 미간이 굳게 닫혀 있지요. 그런데 어느 날 문득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생각이 듭니다. 내 얼굴이 왜 이렇게 굳어 있지? 무표정이 습관이 되어버린 얼굴. 웃고 싶은데 잘 안 되고 웃을 일이 있어도 반응이 느려진 얼굴. 이 변화는 그냥 나이 탓만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그 안에는 우리가 지나온 삶의 리듬이, 감정의 침묵이, 그리고 외로움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웃을 일이 줄어든 게 아니라 웃음 지을 이유가 사라졌습니다. 웃음을 떠올릴 수 있는 순간이 점점 줄어듭니다. 예전엔 친구와의 수다 한마디, 손주가 보내준 사진, TV 드라마 한 장면에도 피식 웃음이 났습니다. 하지만 지금은요, 같은 장면을 봐도 감정이 잘 올라오지 않습니다. 그게 무서운 겁니다. 재미가 없어졌다기보다 내가 감정을 표현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 그 침묵이 하루, 이틀, 한 달을 지나 결국은 내 얼굴을 굳게 만들고 맙니다. 감정이 사라지면 사람도 멀어집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표정을 보고 교감합니다. 대화 중에 웃어주면 마음이 열리고 눈웃음 하나에도 긴장이 풀리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내 얼굴이 그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느낍니다. 요즘 왜 이렇게 말이 없으세요? 뭐 기분 안 좋은 일 있으세요? 좀 무서워 보이세요? 그런 말이 들릴 때마다 놀라고 한편으론 서글퍼집니다. 나는 아무렇지 않은데 내 표정이 나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 감정과 얼굴이 따로 노는 느낌이 들기 시작합니다. 웃는 연습을 해야 하는 나이가 오다니. 예전엔 억지로 웃는다는 게 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억지로라도 웃지 않으면 얼굴이 굳는다는 걸 압니다. 실제로 병원에서는 노인 대상 치매 예방 프로그램에 웃기 운동을 넣기도 합니다. 입꼬리 근육을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뇌에 긍정적인 신호가 전달된다고 하죠.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3초간 미소 지어보기. TV에서 웃긴 장면 나오면 일부러라도 따라 웃어보기. 누군가와 통화할 때 웃는 말투 연습하기. 이런 것들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마음보다 표정이 먼저 반응을 끌어올 수 있습니다. 웃어서 기분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기분이 좋아지기 위해 먼저 웃는 것입니다. 안 웃게 된 이유는 안 만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웃음은 혼자 있을 때보다 누군가와 있을 때 더 잘 나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만나는 사람이 줄어들고 만나도 말수가 줄어듭니다. 침묵이 오래되면 표현 자체가 줄어듭니다. 특히 외출을 꺼리게 되면 웃음의 가능성도 함께 닫혀버립니다. 나갈 일이 없고 만날 사람이 없고 그럴수록 내 얼굴은 웃을 기회를 잃게 됩니다. 표정이 굳으면 마음도 따라 굳습니다. 어떤 연구에서는 얼굴 표정이 감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무표정한 상태로 긴 시간을 보내면 뇌는 그 상태를 기본 감정으로 인식하게 되고 결국 실제 기쁨과 즐거움의 감각이 무뎌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굴이 굳은 게 단순한 외형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표정이 굳는 건 곧 삶의 감각이 사라지는 시작점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표정만 조금 달라져도 감정이 회복될 수 있다는 희망도 있습니다. 다시 웃으려면 작게 시작하면 됩니다. 내 표정을 녹음기처럼 들어보세요. 말투가 단조로우면 표정도 굳어 있습니다. 하루 한 번 꼭 웃기는 콘텐츠를 접해보세요.
뉴스보다 예능, 정보보다 유머에 먼저 노출되면 좋습니다. 같은 이야기도 미소 띈 채 말해보세요. 표정만 바꿔도 대화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혼잣말이라도 웃는 말투로 말해보세요. 아이고, 오늘도 살아있네. 이런 말도 웃음의 문을 열어줍니다. 잊지 마세요. 당신의 얼굴은 살아있는 사람의 얼굴입니다. 주름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탄력이 줄어도 괜찮습니다. 문제는 감정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웃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웃음은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 존재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 거울을 보며 웃어보세요. 사람을 만나기 전 먼저 내 얼굴에 미소부터 띄워보세요. 그 작은 근육의 움직임이 당신 삶 전체의 분위기를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넷째, 자꾸만 사라질 준비만 합니다. 예전에는 무언가를 더 하려고 준비했습니다. 여행을 가기 위해 가방을 싸고 누굴 만나기 위해 옷을 고르고 새로 이사할 집을 둘러보며 꿈을 그렸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어느 순간부터 줄이기와 없애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옷장을 비우고 물건을 정리하고 연락처를 지우고 이 모든 행동은 가벼운 삶이 아니라 조용히 사라질 삶을 위한 준비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비우는 일은 왜 이렇게 익숙해졌을까요? 요즘 들어 옷장 정리를 자주 하게 됩니다. 입지 않는 옷, 신지 않는 신발, 쓰지 않는 가전제품. 누군가에게는 미니멀리즘이라 부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서 이 정리는 조금 다릅니다. 혹시라도 내가 갑자기 없어진다면 남겨질 사람에게 부담이 되지 않게 그 생각이 자꾸만 머리에 떠오릅니다. 심지어 이건 누가 가져갈까? 이건 버려야겠지? 같은 말이 혼잣말처럼 입에서 새어 나옵니다. 이건 단순한 정리정돈이 아닙니다. 조용한 작별 인사입니다. 나도 모르게 삶을 정리하고 있는 겁니다. 정리를 하다 보면 마음도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정리하고 싶어집니다. 오래 연락하지 않은 사람은 번호를 지우고 나를 섭섭하게 했던 일은 그냥 묻어두고 싸움이 있었던 기억도 이제는 그냥 잊자고 스스로를 달랩니다. 그런데 이 정리는 평화가 아니라 삶을 접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더는 갈등하지 않고, 더는 부딪히지 않고, 더는 기대하지 않기 위한 훈련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관계를 줄이다 보면 결국 아무도 남지 않게 됩니다. 앨범도 유품도 하나둘 정리됩니다. 사진첩을 꺼내보다가 괜히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날이 있습니다. 이건 언젠간 태우거나 버려야겠지. 이건 자식이 봐도 이해 못할 텐데. 가끔은 누가 이걸 보고 정리 안 됐다고 생각할까봐 미리 치워버리는 물건도 생깁니다. 편지, 다이어리, 오래된 사진. 누구에겐 추억이지만 내게는 지금 무언가를 끝내는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삶의 준비보다 떠날 준비가 더 많아졌습니다. 기념일도 약속도 소풍도 하나둘 줄어드는 대신 내 머릿속에 남은 계획은 이렇습니다. 혹시 내가 쓰러지면 누가 연락을 받을까? 연금, 보험, 통장 정보는 어디다 적어둘까? 장례는 어떻게, 유언은 언제 쓸까? 내 물건 중 누가 가져갈 만한 게 있을까? 이건 절망이 아니라 의외로 침착한 준비입니다. 하지만 거기엔 기대가 없습니다. 살기 위한 계획이 아니라 사라지기 위한 정리만이 남아 있습니다. 그 정리는 너무 일찍 시작한 건 아닐까요? 물론 준비는 필요합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을 막기 위한 정리도 중요하죠. 하지만 이 준비가 너무 오래, 너무 깊게 이어지면 삶 자체를 축소시키게 됩니다. 정리를 하다 보면 어디론가 떠나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습관이 되면 아직 살아있는 나 자신을 살아있는 사람처럼 대하지 않게 됩니다. 아직 정리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살다 보면 갑자기 또 살아보고 싶은 날이 찾아옵니다. 문득 꽃이 예뻐 보여서, 길가 고양이랑 눈이 마주쳐서, 손주가 보낸 사진 하나에 미소 지어서 그 순간들을 위해 남겨둔 물건이 필요합니다. 버리지 말 걸 그랬다는 후회가 들 수도 있습니다. 삶은 떠날 준비보다 한 번 더 살아볼 준비가 더 많이 필요합니다.
정리보다 다시 채우는 일을 해보셔도 됩니다. 안 입더라도 예쁜 옷 한 벌쯤 다시 걸어두세요. 오래된 사진도 다시 꺼내서 한 번 더 보세요. 새로 쓰는 다이어리에 올해 계획 한 줄만 써보세요.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기 위한 주소록을 지우지 마세요. 정리는 멈추는 게 아닙니다. 정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자리도 마련해야 합니다. 삶이 남아있는 한, 아직 비워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삶은 정리로 끝나지 않습니다. 당신의 하루는 아직도 충분히 살아낼 가치가 있는 시간입니다. 당신이 아직 살아있는 것처럼 당신의 물건도, 감정도, 관계도 살아있어도 괜찮습니다. 다섯째, 언젠가 죽을 텐데라는 생각이 자꾸 납니다. 누군가에겐 멀게만 느껴지는 말일지 모르지만 이른을 넘기고 나니 이 생각이 점점 더 자주 떠오릅니다. 언젠가 죽을 텐데 갑작스러운 생각이 아니라 조용히 스며드는 기분입니다. 아무 일 없는 평범한 날에도 문득 찾아옵니다. 잠에서 깼을 때, 밤에 화장실을 다녀올 때, TV를 보다 조용한 음악이 흐를 때, 혹은 친구의 부고를 들었을 때, 누군가 말하지 않아도 이젠 스스로 압니다. 살 날보다 살아온 날이 훨씬 많다는 것, 그 사실이 때때로 내 삶 전체를 짙은 무력감으로 덮습니다.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니라 막연해서 무섭습니다. 죽음이란 말은 무겁습니다. 하지만 정작 무서운 건 죽음 그 자체가 아니라 죽음 이후의 공백과 정리가 안 된 지금입니다. 내가 쓰러졌을 때 누가 날 찾을까? 병원에 실려간다면 보호자 연락은 누가 받을까? 만약 며칠 안에 떠난다면 집안은 어떤 모습일까? 남겨질 가족은 괜찮을까? 내 흔적은 어떻게 될까? 이런 질문들이 머리를 맴돌기 시작하면 단순한 불안이 아니라 삶을 스스로 접는 생각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뭘 해봤자 다 끝날 텐데, 어차피 마지막인데 뭘 더 하겠어. 이런 생각이 들면 밥을 차리는 일도 사람을 만나는 일도 다 귀찮고 무의미하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주변 사람들의 부고가 점점 내 차례처럼 들립니다. 어느 날부터 사람들과의 대화 주제가 달라집니다. 누구 어머니 돌아가셨대. 같이 운동하던 분이 갑자기 쓰러지셨대. 병원 갔다가 못 나오셨대. 그리고 이 말들 속에 나는 조용히 내 차례를 상상합니다. 내가 저 상황이라면 나는 어떻게 기억될까? 내가 없어진다면 얼마나 티가 날까? 이런 상상이 잦아질수록 내 존재의 가벼움이 무섭게 느껴집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사라져도 세상은 여전히 잘 돌아가겠지. 그 냉정한 사실이 지금 내가 살아있는 이유를 약하게 만들곤 합니다. 그렇다고 이 죽음에 대해 말할 것도 없습니다. 더 무서운 건 이런 생각을 털어놓을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자식에게 말하면 걱정할까봐 숨기고, 친구에게 말하면 분위기가 무거워질까봐 미루고, 결국은 혼자 생각하고 혼자 감당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죽음은 실제보다 더 어둡고 무겁게 자라납니다. 말하지 않으면 감정이 커지게 마련입니다. 감정이 커지면 일상이 흐려지게 됩니다. 죽음은 말 못할 존재가 아닙니다. 말하지 못하게 된 순간부터 더 무서워지는 것뿐입니다. 죽을 텐데라는 생각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모순처럼 들릴 수 있지만 죽음에 대해 생각하는 건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감각이 있다는 뜻입니다. 내가 이 삶을 아직 끝내고 싶지 않다는 마음, 아직 못 해본 일, 못 만나본 사람에 대한 아쉬움, 한 번쯤 더 살아보고 싶은 충동, 이런 것들이 죽음에 대한 공포 속에 숨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아직 끝내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오늘을 살아내는 일입니다. 죽음을 막을 순 없지만 그날까지의 삶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아주 작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밥을 스스로 차려 드셨다면, 창문을 열고 바람을 한번 마셨다면, 텔레비전을 끄고 음악을 들었다면, 누군가에게 안부 전화를 걸어보셨다면, 그건 모두 죽음이 아니라 삶을 선택한 하루입니다.
우리는 그 하루를 조금씩 쌓아갈 수 있습니다. 끝이 다가올수록 남은 하루가 더 중요해집니다. 죽음을 생각하는 날이 많아질수록 살아있는 지금 이 순간의 소중함도 더 커집니다. 누구나 결국 떠나지만 떠나는 방식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내가 선택한 말, 내가 보여준 미소, 내가 베푼 온기, 이 모든 것이 내 마지막을 어떻게 기억하게 만들지 결정합니다. 죽음은 언젠가 분명히 오겠지만 그 언젠가가 바로 오늘은 아닙니다. 지금은 아직 사는 시간입니다. 그렇기에 죽음이 자꾸 떠오를수록 나는 오늘을 더 살아야 하는 이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노년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조용히, 천천히, 그리고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게 무너집니다. 하지만 지금 알아차렸다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일이 내일을 바꾸는 시작이 됩니다. 노후의 길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구독으로 내일을 준비하세요.